네, 언론인 여러분, 설 명절 잘 새셨습니까? 이제 내일 이재명 당대표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에 성명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규탄한다. 검찰은 직권남용적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오로지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검찰은 물러가라. 검찰은 성남지청 소환 후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와 동시에 이를 언론에 흘려 공개했다. 설 명절이 열흘 이상 남은 명절 밥상에 이재명 이슈를 올리려는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였으나 정작 이슈는 대통령의 대이란 발언과 난방비 등 민생 문제였다. 검찰은 혐의가 있으니 당연한 수사라고 주장을 하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는 줄곧 눈감아왔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은 경찰 내사 전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적발하여 조사한 사정도 최근에서야 밝혀졌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의 태도와 형식에는 야당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동네 뭐 부르듯이 멸시와 적의적인 태도가 넘쳐났다. 당연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은 가벼움의 극치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과연 이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수권받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가 공무원 집단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려 하는 정치 집단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률과 수사 권한이라는 외피와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정적을 제거하고 상대 정당에 커다란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극히 형평성을 잃고 조작을 의심케 하는 수사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절차를 지켜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의 남용이요 공소권의 남용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철저하게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구성된 것이다. 검찰은 유동규, 남욱의 진술과 배치되는 김만배 등 다른 대장동 공범들의 진술,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진실은 외면하고 오로지 검찰의 협조적인 공범 일부의 진술만 취사 선택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혐의를 구성하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공소장이라 할 유동규 등에 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은 무려 140여 회나 되는 반면 지난 대선 커다란 의혹의 한 축이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건은 단 몇 줄에 거친 장식용으로 전락하였다. 심지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공익 환수 내용인 신흥동 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 원, 서판교터널 개통 비용 1,120억 원은 공익 환수로 볼 수 없다는 태도이나 이 공원이나 서판교터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만이 사용하는 그들의 놀이터인지 아니면 성남 시민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공익시설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검찰이 인정하는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 원을 합치면 무려 5,503억 원이 되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얻은 택지 분양 수익 4,040억 원을 상회한다. 검찰의 셈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하여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내용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하겠다. 더군다나 위 공소장에 의하면 대장동 사건의 범죄 시기와 종기가 언제인지, 그 기간 동안 대장동 업자들과 이재명 대표의 고의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것인지, 서류 결제를 한 부분과 그렇지 않고
보고 승인하였다라는 식으로 처리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민간 합동 방식에 의한 대장동 개발과 민간 개발과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고 민간 개발로 하는 경우 성남시가 얻을 이익은 얼마인지, 거꾸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얻을 이익은 어떠했을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정과 셈법도 없다. 이 모순투성이에 그리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재명 사전 공소장을 읽고 있노라면 실소가 터져나온다. 아마도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낸 서울중앙지검 특수검사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수사를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우쭐거리겠지만 범죄의 사실만큼 긴 모두 사실을 보면서 이 공소장의 허무함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날도 멀지 않았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란다. 아무런 오염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담은 정형학의 녹취록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50억 클럽이나 박영수 등 검찰, 법원, 고위인사들 그리고 유수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로비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마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같다. 현재 이 시각 대한민국 검찰은 이러한 대양 의혹은 전혀 관심 없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러한 검찰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국민들은 유례없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폭등으로 매서운 겨울 추위를 고스란히 겪고 있고 경제의 어려움에 울부짖고 있다. 그러나 민생을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검찰을 이용해 전 정부 탓하기, 제1야당 대표 죽이기로 시선을 돌리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법이 검찰에 준 칼은 마구잡이로 휘두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국가의 권력을 집행하라고 쥐어준 칼이다. 국민들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빠짐없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편파수사,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2023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일동 이상입니다. 이 말한데 그럼 절반하고 허위 사실로 국기문란하는 검찰 독재에 규탄한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정적 재고용 조작 수사를 일삼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해 설 명절 밥상에 허위사실로 점철된 괴소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지분의 절반인 428억 원을 지급받기로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발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소장을 살펴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허위 사실을 대장동 5인방 공소장에 표기한 뒤 슬쩍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입니다. 비열한 언론 플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검찰은 1월 12일 대장동 5인방 공소장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2015년 4월경 내부 논의를 거쳐 배당이익 분배 비율을 정했고 이재명 측에 김만배 지분의 절반을 주기로 했으며 이재명 시장이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음성 파일 등 객관적 물증을 보면 검찰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21일 정영학 녹취록에는 남욱이 정영학에게 유동규와 자신의 대화를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유동규는 남욱에게 2층도 시장실을 의미합니다. 알아서는 안 되고 너 말고는 네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되고 라며 성남 시장실에는 비밀이라는 점을 신신당부합니다. 또 남욱이 형 그런데 시장님이 진짜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라고 하자 유동규가 XX 싫어하지 니네 라고 말했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천하동인 1이 남들은 다 내 걸로 알아. 너라는 지칭은 안 하지만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 라고 말하자 유동규는 비밀이 지켜졌어야죠 라고 전전긍긍합니다. 만일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428억 원 이익 배분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했다면 대장동 일당들이 천하동인을 이재명 측이 아니라 유동규 것이라고 지목하고 또 유동규가 이것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전전긍긍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2층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신신당부할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요? 또한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음성 파일에 따르면 김만배는 이재명 시장이 공원 터널 조성 비용을 화천대유에 부담하도록 하자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계속 부대 조건이 붙는 거야 라며 이재명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김만배는 천하동인을 18개 만든 뒤 가까운 법조인들에게 나눠주려 했지만 성남시가 수익 3,700억 원을 먼저 배당받아 가기로 사업을 설계하면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김만배는 이에 대해 성남시가 너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모 조건을 만들어줘서라고 한탄합니다. 김만배는 또 성남의 뜰 운영비 250억 원을 화천대유가 내게 된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걔네들 성남시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재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 난 놈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약속했고 이재명 시장이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라며 이재명 시장이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라면 왜 김만배가 공산당 같은 XX 난놈이라는 이재명을 비난했을까요?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 물증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짜깁기 하여 진실인 것 양 공소장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주시죠. 검찰의 허위 주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1월 12일자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시장이 서판교 터널 개설 등 비밀의 사전 누수를 통하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서판교 터널 개설 정보를 계속 공개하지 않다가 대장동 지역에 대한 수용 보상가액 산적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6년 11월 8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서판교 터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중반에 진행된 수용 보상가 감정에 서판교 터널 개설에 따른 지가 상승 분야가 반영되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이 토지 취득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택지 분양 수익까지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주장과 달리 2016년 7월 8월에 대장지구 개발 계획에 서판교 터널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심지어 이전인 2015년경부터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서판교 터널에 대한 정보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네티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마치 대단한 기밀처럼 포장하여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한 범죄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사실관계도 선택적으로 발췌하고 검색도 조금만 해봐도 알 수 있는 허위사실을 버젓이 유포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 대상도 쇼핑하듯이 선택적으로 고르는 게 검찰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선 없는 사실도 조작해 범죄자로 만드는 검찰이지만 본인은 물론 인척, 자녀까지 대장동 일당과 얽혀있는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양 변호사, 윤갑근, 김수남 등 검찰 식구들에 대해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짐작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고형권 제4차장 검사, 강백신 반부패 수사 3부장, 호승진 부부장 검사 모두 박영수 사단으로 꼽히는 검사들입니다. 역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박기동 제3차장 검사와 어미준 반부패 수사 1부장은 윤석열 사단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검찰의 극악한 정치 탄압, 짜 맞추기 표적 수사에도 수차례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또한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찰의 허위 날조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2023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